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한일 회담 후폭풍.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반응 주말에도 뜨거웠어요. 네, 토요일 집회에 그 대규모였어요. 주최 측 1만 명, 경찰 추산 5천 명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의당,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거였습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일단 굴종 외교, 성과 없었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군사협력, 강제징용, WTA 제소랑 이런 것들 다 한보따리 내주고 기껏 받아온 게 식사 대접이냐, 폭탄주 말아 마신 게 외교 성과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특히 주말 사이에 논란이 됐던 거는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안부 합의랑 독도 영유권 문제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당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라고 요구했고 다케시마, 그러니까 독도 문제에 관한 일본의 입장을 전했다라는 게 NHK 방송에 나왔었잖아요. 예. 여기에다가 기아라 세이지 관방부 장관도 기자들한테 확인을 해줬어요. 요 관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직제로는 차관급인데 네. 완전 실세예요. 그러니까 총리가 저번에 기자회견 할 때 옆에서 주머니에 손 꽂고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유력자가 이렇게 확인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아니라고 하면서 왜 항의는 못하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정말 아니라면 대화 내용을 다 공개해라 이렇게까지 묻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은요. 논의된 바가 없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긴 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의제로서 논의된 바가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의제로서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에서 말을 했고, 김태효 제1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상 간의 대화는 다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더라고요. 말씀하신 박진 외교부 장관 인터뷰가 KBS였는데 예. 그 이후에 진행자가 의제로서 아니라는 말은 의제는 아니지만 그럼 그렇게 기시다가 말을 한 건 사실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에둘러스는 피했어요. 예. 그랬던 상황들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일본 원래 그 외교 당국자들이 약간 두루뭉술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명확하게 말 안 하고 애둘러서 말하고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은 주말 사이에 이번 회담에 대해서 커다란 성공이다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환대받았다라는 내용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네. 처음에 갔을 때 호텔 로비에서 일본인 몇 분이 박수를 쳤다 대통령한테. 그리고 나중에 떠날 때 공항 갈 때는 모든 직원들이 일렬로 도열해서 계속 박수를 쳤다. 이게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서 이제는 저쪽이 호응할 차례다.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쥐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통령 생각이 딱 요 포인트래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직접 만나고 왔던 여권 관계자한테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째째하게 거래할 생각이 없다. 그 무슨 말이죠? 째째하게 거래할 생각 없다? 이렇게 뭔가 좀 주고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협상에서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뚜벅뚜벅 이제 할 일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협상의 주도권이 생긴다라는 인식을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승적 결단이라는 표현 지금 쓰는데 대승적 결단 통 크게 주고 그쪽이 마음문 열면 그다음부터 우리가 주도권 쥐면서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네, 끌려다니고 싶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대통령실에서 주말에 나왔던 멘트도 이제 첫 단추는 끼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자, 김준일 대표. 예. 그러니까 우리의 뜻은 대승적으로 우리가 결단을 하면 일본도 뭔가를 마음문 열고 할 것이다. 이게 우리의 기대인데 이번 정상회담만 봤을 때는 그 기대에 좀 못 미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결단을 했고 일본은 이제 협상을 했다. 이게 지금 후속 조치로도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든 실무급 회담이든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가 우리가 했다, 근데 아니다. 그거 엄청 이런. 신뢰 아닙니까? 그렇죠. 신뢰죠. 그러니까 이게
신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 그동안에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신뢰를 지금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도 했으면은 이 정도의 언론 플레이나 뭐 뒤통수 치기는 일본이 안 하는 게 정상인데 그래야지 이게 상호 호혜적인 것이고 좀 더 앞으로 한 발짝 나갈 수 있는 건데 제 느낌에는 이게 약간 그 폭우가 내리면은 일부 공장들이 오폐수를 막 다 방류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다 쏟아냈다. 그러니까 일본이 원하는 입장들 이런 것들을 이번 기회에 다 쏟아냈다. 왜냐하면은 그 초계기 독도에 이제 초계기 그 우리 이제 그 배가 있었잖아요. 그 장보고함이었나요? 네, 제가 네.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때 초계기 들어온 거 가지고도 지금 논쟁이 있었는데 그것도 언급했고 지금 위안부 합의도 언급했고 독도 문제도 언급했고 물론 정부에서는 이제 반박하고 있지만은 관방장관까지 나와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면은 우리 정부에 이제 어떤 항의 같은 게 공식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다라고 하면은 웬만하면은 저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믿고 싶지만은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의제는 아니었어도 일본에서 툭 던졌고 그거를 이제 국내 정치 일본 정치 내부에서 지금 언론 플레이로 지금 국내 정치로 이용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선의를 계속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그 선의로 나올 것인가 앞으로 여기에 이제 가장 국민들이 좀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일단 4월에 일본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뭔가 굉장히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하려고 해도 못했을 거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기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입장에 선회가 있을 것이다. 호응 조치 할 거다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미래를 위해 나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달라 이런 취지로 대통령실에서는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관련해서는 여러분 의견 주시고요. 오늘 정진석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인터뷰가 2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번 일정을 함께 했어요. 그리고 정상회담 열리기 엿새 전에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WBC 그 야구를 보러 공식적으로 간 거긴 한데 자민당 의원을 만났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자세한 뒷얘기를 거기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2부 함께해 주시고요. 1부 또 박용진 의원 통해서 민주당 의견도 확인을 할 거고요. 조금 전에 언급하신 그 초계기 레이더 초계기 그 갈등의 배는 광개토 대항이네요. 예, 좀 헷갈리실 수도 있죠. 뭐. 두 번째로 갑니다. 이인규 회고록 논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 회고록을 냈는데 뭐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네, 회고록이 아직 이제 시중에 풀리지는 않았고요. 이번 주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책 제목이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이렇게 짝대기 하나 긋고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고 했어요. 뭐 무슨 내용이 들어있었냐면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회장한테 시가 2억 원짜리 피아제 시계 세트를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라고 했고요. 다툼이 없었다. 네. 확실하다. 네. 그리고 재임 중이던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뇌물이 전달됐음이 상당하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유죄를 받아낼 만한 물적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으로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된 거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당시 변호인 중 한 사람이었던 문재인 변호사, 그러니까 후에 대통령이 된 문재인 변호사는 당시에 의견서 한 장도 못 내고 무능하게 있다가 그 주검 위에서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아주 힐난을 했습니다. 입장들이 이제 주말에 좀 나왔는데요.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사자 입장은 아직 없었고요. 노무현 재단이 반발을 했습니다. 네네.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고인과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당시 문재인 변호사랑 같이 변호인 중 한 사람으로 참여했던 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네. 아니 내가 기억하기로 이인규 검사는 당시에 거만하고 교만한 태도로 일관했었다라고 어떤 또 비판을 했습니다. 그 이인규 검사가 했던 얘기들은 사실 뭐 서초동에서 검찰이나 아니면 보수 여권에서는 좀 공공연하게 했던 얘기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 자체가 사실은 민주당 쪽 그러니까 상대 진영한테 들었을 때는 정말 뭐랄까 좀 그 이성을 잃게 하는 스위치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자제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뒤에서 많이 했던 얘기거든요. 뭐 뇌물 받고 자살했는데 무슨 뭐 추앙을 받냐 이런 식으로 오가던 얘기들이었는데 네. 이런 것들을 회고록에 아예 반영을 했고요. 이인기 변호사는 허위 사실을 바로잡은 것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최근에는
나 고소도 각오하고 쓴 거다. 뭐 사자 명예훼손 같은 거. 네. 예. 걸면은 법정에서 수사기록 공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예.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소를 걸 의향이 있는지를 어제 노무현재단 쪽에 물어봤어요. 예. 통화를 해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막 책을 이제 받아서 구입해서 확인하는 그러니까 좀 내용을 확인하는 중이다. 필요하면 법적 검토도 준비하고는 있는데 끌려다니진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피아제 시계 받은 거 인정했고 140만 달러도 받은 거 맞다. 시계 보도가 KBS하고 SBS에서 나갔던 건 검찰이 흘린 게 아니고 국정원이 흘린 거다. 그리고 논두렁이라는 얘기는 조서에 전혀 없는데 SBS 기자가 논두렁을 넣은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을 지금 책에 담고 있어요. 노무현 재단은 거기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그 사실을 전혀 그 당시에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140만 달러 같은 경우에는 권양숙 여사가 정상문 당시 전 비서관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부탁을 했더니 빌린 것이다. 박연차 회장한테 뭐 이렇게 양쪽 입장 나오고 있는 상황. 김준일 에디터. 예. 뭐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이 파장. 일단 이인규는 왜 이 시점에 이제 회고록을 냈나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2009년이었나요? 8년이었나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뒤에 이제 그 당시에 검찰 수사팀이 굉장히 큰 비난을 받았고 네. 그런 다음에 이인규 그 당시 이제 중수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의 이제 불명예스러운 퇴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갔다라고 본인은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예회복 차원에서 이렇게 지금 이걸로 한 건데 아까 전에 앞에서 나왔지만은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사자 명예훼손이 있어요. 사자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해왔던 것이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는 맞는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원에 가서 1심이라도 가서 확정이라도 됐으면은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제 공무원 비밀 누설죄인데 이게 온전히 본인의 기억에만 의존한 것이냐 아니면은 자료를 들고 나가가지고 지금 한 것이냐라고 봤을 때 만약에 자료를 들고 나갔다고 한다면 이거는 공무원 비밀 누설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때 본인이 자신의 일지에다가 적어놓은 걸 바탕으로 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 국정원 사람하고 이야기한 다음에도 다 적고 KBS 사람하고 이야기한 것도 다 내가 그때 돌아와서 만나고 와서 일지에 적었다 한 걸로 봐서는 본인 일지에 적은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네, 뭐 그거는 이제 뭐 확인해봐야 돼. 만약에 이제 고발이 들어갈 경우에는 확인해봐야 되는데 네네. 여기 책 서두에 이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후배 검사들이 검사의 길에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검찰 내부의 반응 오히려 싸늘하다. 지금 그래요? 왜 이거를 해가지고 검찰에 부담을 주느냐 이런 이제 채널A 언론 보도도 나왔고 지금 어쨌든 검사들이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굉장히 요직에 앉고 활개를 치고 있는데 예. 이거와 더불어서 지금 전 검사들도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비난받은 검사들까지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여론이 좀 많이 안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2부 뉴스닥에서 김근식, 현근택 두 분과 함께 좀 더 해보도록 하고 마지막 이슈 정리하죠. 대중교통 마스크 오늘부터 자율. 그러니까 지금 버스, 택시, 뭐 비행기, 지하철 타신 분들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는 거네요. 네, 풀렸습니다. 지하철, 버스 뭐 이런 의무가 원래 있었는데 오늘 0시부터 해제가 됐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상 노 마스크의 시대가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만 그 방역 당국에서 하는 얘기가요. 혼잡 시간대,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에는 착용하실 것을 적극 권고한다고는 합니다. 예. 의무가 일부 남아 있는 곳이 있어요. 병원이나 일반 약국 그리고 감염 취약 시설 중에 입소형 시설이라고 뭐 요양병원, 뭐 정신건강 시설 뭐 이런 등등 이런 시설에는 의무고요. 네. 다만 이 중에서도 약국 중에서도 마트 안에 있는 약국이나 지하철역 안에 있는 약국 있잖아요. 네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같이 의무가 해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형 약국. 네. 약국 문 열고 들어가는 곳 말고 복도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그런 약국은 상관없다. 상관없고 벗어도? 문 열고 들어가는 곳은 아직 의무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풀릴 가능성이 이제 한 달 뒤, 그러니까 4월 말에서 5월 초쯤에는 다시 한번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같이 나옵니다. 교실에서도 마스크 지금 벗을 수 있긴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코로나가 많이 돌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권고를 하는 곳이 많다는 거 요거는 말씀드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